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하는 이날도 주가가 8% 넘게 한때 오르면서 신한지주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경영권 갈등 재점화에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지속될 거란 기대감에 주가가 주목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최대 자동차 업체인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최소 3곳을 폐쇄하고 직원 임금을 10% 삭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볼프부르크 공장에서 열린 직원 설명회에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폐쇄 대상 공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도 생산량을 줄이고 일부 부서의 경우 외주로 전환하는 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전문 미코그룹의 반도체 공정 장비용 특수 세라믹 소재 부품 제조사 미코세라믹스가 내년에 기업 공개에 도전합니다. 그룹 계열사 간의 수직 계열화를 확립한 미코그룹은 1조 원 이상의 몸값이 기대되는 미코세라믹스 상장을 통해서 국산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커머스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하면 숙박과 음식업종과 도매업에서 최대 5만 4천 명의 고용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경제 전반적으로 온라인 소비 비중의 추세를 웃도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수는 탄력세가 그리 좋진 못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명히 섹터 단의 엇갈린 양상들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부는 바람의 방향을 잘 파악하는 것이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이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분석해드리면서 오후장까지 투자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가장 많이 조회되고 있는지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5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각자 개별적인 이슈가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발질육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작에서 실적에 관한 상승, 호조가 계속되는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25%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유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생산 중인 콜레라 백신에 관한 대량 수요에 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부가 가치 사업이다라는 인정을 받으면서요. 앞으로의 매출 호조도 기대된다라는 시장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25.95%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이와도 보겠습니다. 오늘 약보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큰 상승폭은 아니지만 오늘 시작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의 일부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상승이 나와줍니다. 다만 이 현대차와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완성차에 관한 수급의 탄력들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품 관련주들의 연속성에 좀 의문을 제기하긴 합니다. 실적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조회되는 종목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CBDC에 관한 호재도 시장에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CBDC에 관한 인프라를 검증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요. 각각의 증권사, 금융사에서는 CBDC를 상용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라는 그러한 소식들도 흘러져 나왔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11% 상승했고요. 사실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비트코인 관련주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좀 적용됐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신석재도 보겠습니다. 지금 21% 넘는 급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신석재는 왜 주가가 올랐는지 열심히 찾아보니까요. 트럼프 후보 관련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특히나 트럼프에 관한 정책 수혜주로 현재 꼽히기도 하는데요. 에너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 양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현재 우세한 상황에서 관련주들로의 수급이 몰리는 오늘 시장까지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리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
시장에서 4%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신제품을 개발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왔고요.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3,955원에 거래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조회 종목 저희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마감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요. 시장의 모멘텀들 챙겨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마감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도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업공시 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또 진단을 해보면서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지금은 코스닥이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오늘 시장 대표님께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한번 진단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초 장세보다는 오늘 좀 수급적인 특징주가 좀 있다면 전반적인 대형주가 좀 약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좀 비교적 선방을 좀 해주면서 지수의 어떤 하방 추세를 좀 다소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지금 한 2시 정도를 좀 기점으로 보면 한 2시 30분, 20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이 수급이 좀 유입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개별주들의 실적 발표 여기서도에서는 뭐 실적이 예상보다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했던 실적의 어떤 호조 효과 이런 부분들이 개별주의 어떤 수급의 어떤 반등으로 좀 이어지면서 성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오늘 역시나 외인의 이 현물 매도세는 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점. 선물은 1,000억 원대 지금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인의 어떤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한정적인 재원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과일 추이를 보여준 것에 비해서 우리 증시에서는 빠르게 외인 수급 물량들이 좀 이탈되는 어떤 흐름들은 미국의 대선이 좀 끝나는 그 시점까지는 단기적인 어떤 이탈들은 어느 정도 조금 예상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가로 좀 보이고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미국의 대선이 좀 종료되는 시점, 그 시점이 과거 2016년도 트럼프와 당시 힐러리와의 어떤 양자 대결을 하에서 비슷한 어떤 수급 결들을 좀 보여주면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좀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좀 역행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전체적인 어떤 지수의 평균 주가들이 30% 정도 좀 상승했다는 것들을 좀 대비해 보면 외인 수급이 미국 대선 이후에 쉬는 고가로 다시금 좀 수급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해 볼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대형주에 관한 매수세가 좀 포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의 집중도를 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탄력적인 부분에서는 다소 약화가 됐다라는 해석들도 조금 함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에 관해서 그래도 코스닥이 상승 전환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증시 상승으로 완전히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조금 이 시점에서는 중요하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시장에서는 한간에는 뭐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좀 지나치게 일정 부분에만 좀 몰리고 그동안 상승했던 이 주도주였죠. 2차 전지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차익분을 좀 모두 다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 때문에 앞으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들이 장기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지만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일시적이고 또 단기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 최근에 어떤 기조들을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도 사실 뭐 유틸리티 업종이라든가 원전 섹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였고 뭐 금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과거에 트럼프의 어떤 집권 시기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IT 업종, 반도체도 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시장에서는 IRA라는 이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는 어떤 우려감들 여기서 뭐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금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너무나 좀 노이즈 이슈로 인해서 업황에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받았고 이 부분은
어떤 사이클의 단기적 영향일 뿐이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고요. 최근에 또 상승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고 남북 경협주가 또 강한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펀더멘탈과 관련이 없는 수급적인 어떤 기대 요인을 좀 반영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왜곡 현상,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재 3분기 어닝 시즌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개별주의 테마가 계속해서 뭐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을 좀 가져가고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실적이 주는 뷰 내지는 외형 가치 대비 주가의 하락폭들이 좀 과도하게 좀 작용했던 대형주의 경우에는 전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좀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남들이 주도주를 좀 무시하고 테마, 개별주에 좀 집중을 할 때 오히려 많이 빠진 대형주에 집중하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적의 좀 이면들을 보면 실적 훼손이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겁먹지 말고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현재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어떤 뚜렷한 색깔이다라고 보기엔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난 어떤 포인트에 두고 좀 시장에 관한 전략을 가져가 봐야 될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대표님과 실적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실적에 관한 예상치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몇몇 종목군들도 저희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테마주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실적주에 집중을 해가면서 전략들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과감한 베팅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유효하다라고 해주셨던 만큼 오늘 전략들 좀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배당주도 생각이 나고 또 저희가 앞서도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희가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다들 배당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잖아요. 이번 기회에 대표님께서 우리가 배당주에 좀 제대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키워드가 좀 바뀐 거예요. 네. 과거에는 배당주가 맞았죠. 찬바람 불면 뭐 배당주였죠. 배당주를 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배당을 1년에 4번 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기말 배당 한 번 주니까 한 번 줬었으니까. 이게 날씨가 추워질 때 이제 결정이 되죠. 12월 말에 배당 기준일이 되고 지급이 주총이 끝난 시점이니까 봄이 오기 전에 배당금이 좀 지급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보면 찬바람이 불 때 배당주를 모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전통적인 격언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 트렌드는 바뀌었죠. 배당주가 아니라 이제는 밸류업 지수, 밸류업 지수 종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밸류업의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는, 즉 주주 환원율을 좀 높게 제시하는 기업들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통적인 배당주라는 것은 안정적인 이익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단서가 있어요. 무조건 이익이 안 나는데 배당을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배당이 가능한 배당 재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갑자기 장사 잘해가지고 올해 많이 배당 주고 내년에 다시 이익이 쪼그라들어서 나눠줄 게 없다면 그동안 뭐 주주환원율 높게 제시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쵸.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통신주의 경우에는 매출이라든가 실적의 확장성은 없죠. 그렇지만 거의 뭐 내수 시장 안에서 고정적인 수익원을 창출하고 고정적인 이익을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배당 성향을 좀 높여준다는 것은 작년에 20%뿐이 안 줬던 걸 올해 25%, 30% 주니까 앞으로 내가 받아갈 수 있는 배당금이 좀 더 늘 수 있구나라는 기대 요인도 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더해서는 이제 배당금만 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사주를 사는 것 그리고 자사주를 사들여서 소각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발행 주식수 특히나 뭐 유통 주식수가 좀 감소되는 영향으로 좀 작용하면 오히려 주가의 희석 요인들이 더 완화되는 거죠. 오히려 이 유통 주식수가 좀 감소되면 오히려 주가의 내재적 가치가 좀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뭐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커졌던 것은 과거에 배당도 잘 줬지만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뭘 더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재원으로 자사주도 사서 소각을 하고 매입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배당주를 바라보는 성과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언론에서 배당주 가을이 찬바람이 불면 뭐 배당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지수가 지금 많이 빠지고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배당주가 뭐가 있지 찾다 보니까 통신주도 있고 금융주도 있고 전통적으로 좀 많이 배당을 줬던 뭐 지주사도 있고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찾아봅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내가 주식에 20% 30% 물려 있는 상태에서 배당금이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배당금을 우리가 노려보는 어떤 전략, 투자 전략도 좀 좋지만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다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좀 달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전통적으로 통신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의 어떤 부양 효과들을 좀 많이 미비했지만 전반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에 차이가 좀 있고요. 이 이외에도 사실 우리가 지주사의 경우에도 아직 환원 정책이라든가 뭐 밸류 공시를 통해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본격화 제시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구간부터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총주주 환원율이 높아진 것은 굉장히 좋은데 신규적으로 접근을 해서 배당금을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지주사의 경우에는 아직 진입 요건들이 좀 좋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있다면 지주사의 경우에는 사업회사들에 대한 실적 또는 전방 산업의 어떤 수요가 위축되거나 오히려 업황의 어떤 우려감들이 또 실적의 어떤 연동 효과가 좀 더 크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좀 높이고 싶어도 전체적인 어떤 순이익 지표가 해가 다를수록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지주사들의 주가 추이 내지는 배당 성향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뭐 대안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삼성물산. 그러니까 크게 주가는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 배당 성향들에 대한 확대라든가 주주가치 제고에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이 밸류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에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배당주에 관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시장 흐름들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5가지 종목을 꼽아봤는데요. 거래대금 상위에 랭킹되어 있긴 하지만 주가의 방향성들은 각각 다릅니다. LG화학부터 볼까요? LG화학 실적이 나왔는데요. 4분기 적자 전망에 또 시장이 약세가 됐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거든요. 일단 매출 자체도 감소했고요. 영업이익은 42%나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4분기에는 좀 나아질까라는 의문점들이 좀 들었던 시점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좋게 해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의 하락이 LG화학의 이러한 실적에 영향을 받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6.34% 하락하면서 31만 7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살펴보겠습니다. 소형 원전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대당주격으로 움직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한 시장의 이슈도 부각을 받았습니다. 물론 큰 상승폭은 아닙니다. 두산에 관한 합병 이야기들이 또 시장의 잡음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언급들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6%가량 상승하면서 2만 1,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한양행도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이 렉나자에 관한 미국 시장 점유율에 관한 호조 뉴스들도 나와주고 있고요. 렉나자에 관한 판매를 시작하면서 또 이 회사가 받은 금액이 이번 영업이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탄력은 좋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오늘 국채금리 상승한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분들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오늘 시점에서는 4.5%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오늘 시장에서 1.26%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또 현대로템에 관한 실적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방산산업이 성장을 할 것이다. 그리고 철도 사업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러한 이슈들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약보합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SK하이닉스에 관한 컬테스트 기대감 계속 나와주고 있고요. 반면에 한미반도체와는 주가의 방향성 다르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독점 공급에 관한 패러다임이 좀 깨지게 된다면 일단 하나 인더와 한미반도체의 주가의 방향성들은 계속 엇갈릴 것이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나 상승하네요. 48,100원에서
통해서 거래되는 흐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봤습니다. 대표님께 이제 몇 가지 종목군들 좀 진단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눈길을 끄는 그런 종목 있으셨을까요, 대표님? 우선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좀 기록했고 맞아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역대 두 번째인데 아직 실적의 기대 요인들이 3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4분기 폴란드의 2차 수주 계약이라는 이 단서가 좀 남아있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 방산 섹터의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좀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왔는데 전망보다 더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하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고 해당된 뉴스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 효과를 좀 작용했기보다는 오히려 다음 수주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아직은 좀 남아있다는 점. 그래서 지난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좀 방한하고 네, 난 이후에 2차 실행 계약까지 좀 이어지지 못했던 측면도 좀 아쉽지만 전반적인 1차 실행 계약의 공급량들이 K2 전체 180대거든요. 상반기에 한 32대, 한 40대가 채 못 미치게 좀 공급이 됐고 아마 올해까지 인도량을 다 반영하더라도 80대를 좀 초과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여기에 관련된 실적 기여도가 굉장히 좀 크다는 점. 아직도 100대의 공급 물량이 좀 남아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고 추가적으로는 180대를 좀 상회하는 한 200대의 2차 실행 계약이 좀 예정되어 있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보면 앞으로 향후 한 2년에서 3년치 일감들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여기에 더해서 뭐 철도 사업에 대한 이익 지표도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인 수급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좀 급락하기보다는 11월 정기 편입 기준 일자까지는 사실상 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좀 지탱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보유자께서는 일부 추세 이탈을 염두에 본다면 한 비중 한 30% 정도는 차익 실현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첨언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로템에 관한 분석들 같이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실적주들 저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대표님. 네. 체크를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배당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 배당주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찬바람 불 때 배당주는 맞지만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리스크하다. 즉 주가가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유지한 상태에서 배당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다면 향후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가에 대한 수익도 보고 여기도 해서 배당 수익도 찾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한데 지금 사실 금융주, 은행주를 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주들은 사실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배당도 두둑해지고 주가의 수익 배분율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 관점으로 저는 좀 끌고 와도 좀 좋다라고 좀 보시겠고 지금 은행주의 경우에는 신규로 좀 접근하기에는 지금은 사실 뭐 주가는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 보면 오히려 이제 조정을 좀 주는 구간에 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은 좀 유효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은행주의 어떤 고가가 좀 부담스럽다면 지주회사, CJ 같은 회사라든가 뭐 삼성물산 같은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이 사업회사의 이익 구조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접근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여기 더해서는 뭐 통신주의 경우에도 주가 좀 조정기를 좀 거친다면 그래도 통신주의 경우에는 경기방어주라고 하죠. 주가의 어떤 수급이 뭐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주가의 영향들이 좀 미비하다는 관점에서는 뭐 주식의 장기적 관점의 어떤 변동성들은 좀 그렇게 미미하지만 배당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여기 따라서 총 주주 환원율이 좀 상향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한 배당 성향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강원랜드도 저는 좋다고 보는 게요. 지금 주가는 좀 저점 상태고 오히려 얼마 전에 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제시했던 밸류업 지수에 관련된 전체적인 목표량은 아니었지만 예상되는 배당률을 한 6% 정도 제시를 했어요. 네.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에 관련돼서 향후 3년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소각에 관련된 이슈가 좀 없긴 했지만 저는 매입만 갖고도 충분히 좀 주주 환원 정책의 관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당주 저희가 이쯤에서 좀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트럼프 트레이드 좀 집중을 네. 해보면서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어제 반등이 좀 무색하지만 또 일부 종목군들에는 시세 탄력이 보여지기도 하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실적 발표들도 낮고 또 나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대표님의 면밀한 진단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부터 조금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선 뭐 단연코지는 실적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확정 실적 발표를 했어요. 맞아요. 사업 부문별로 보면은 뭐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맞아요. 중대형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캐즘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출하량이 좀 감소됐었고 여기다 해서 소형 전지 부분도 계속해서 그 판매량들이 좀 미비했던 부분들. 다만 좀 2분기 대비 이익 구조가 좀 더 완화됐던 부분들은 IRA 세액공제 금액이 일부 좀 반영됐던 효과가 2분기보다 커졌다는 점이 영업이익 자체만 봤을 때는 2분기보다 장사를 좀 잘했다.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겠고요. 다만 AMPC 세액공제액을 좀 차감하고 봤을 때는 아직도 순수하게는 적자를 2개 분기 연속 기록을 했다라는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캐즘을 좀 극복하고 수익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구간들은 내년 1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이번 주에 뭐 2차 전지 소재사들이나 뭐 삼성 SDI 같은 그런 종목들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아마 지금 결은 좀 유사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우려했던 것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부분들은 실적 발표에 관련된 우려감들보다는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그런 부분들 때문에 IRA 세액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없앨 것이다라고 좀 강도 높게 좀 이야기했던 트럼프의 트레이딩의 어떤 영향들이 좀 아니었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들이 좀 다른 뷰가 좀 있는데 뭐냐면 IRA 세액공제를 막기 위해서 폐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반대 입법을 통해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해리스와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좀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이 트럼프가 지지율을 좀 많이 끌어올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과연 좀 장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장악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현재 민주당 안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충분히 IRA 관련된 어떤 반대 입법은 좀 제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IRA 세액공제가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폐지되거나 하기에는 좀 어렵다. 다만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은 폐지가 될 수 없다면 IRA 관련된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그래서 어느 산업군들에 대한 세액공제 효과를 좀 다르게 좀 배분할 수 있는 요인들 좀 남아있겠지만 아직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관련해서는 공교롭게 올해 4분기부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5개의 미국 내 합작 공장이 가동을 합니다. 배터리 셀사와 미국의 완성차 업체가 같이 투자했던 배터리 합작 공장이 내년도에 5개가 좀 가동을 하는데 이 부분을 갑자기 보조금을 축소시켜서 수익 지표를 악화시킨다? 이런 부분을 과연 이제 대통령이 그걸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친트럼프 행보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선거 유세 차량을 사이버 트럭을 좀 타고 다닌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해당되는 우려가 대선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수급을 좀 위축시킬 계기가 좀 됐지만 차라리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수급 지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4분기부터 합작 공장에 대한 가동이 시작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스텔란티스 양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유럽 시장의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도 낮아졌지만 미국 시장을 공략함에 따른 AMPC 세액공제액이 반영될 수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SK 이노베이션, SK온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합작 공장이 좀 가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액들의 반영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는 그래도 셀사가 내년 1분기에 실적의 개선 기대 요인들이 더 높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트럼프 당선 확률 높아지면서 이 신재생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우려감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IRA 법안에 관한 구체화들이 좀 확정되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에는 단기적인 호재였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발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조금 주가의 탄력을 누르는 느낌까지도 좀 연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히려 또 기회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그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대표님. 오히려 지금 이제 트럼프발에 관한 공포감들이 좀 많았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바라보는 전략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만 해도 전기차 캐즘이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다. 맞아요. 상반기에서는 하반기에 좋아질 것이다.
하반기가 되니까 내년도가 좋아질 것이다. 맞아요. 그렇게 좀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더 빠지니까 이제 트럼프 핑계를 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것은 사실 전체적인 정책의 불확실성에 관련된 영향들보다는 팩트로 확인된 실적이죠. 우리가 상반기 작년보다 못한 전기차 수요 이 부분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감소됐던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보면 전기차를 사지 못하는 가장 큰 배경들이 첫 번째 차 가격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충전의 번거로움이 있고 그다음에 연비에 관련된 우려감들, 최근엔 전기차 포비아, 화재에 관련된 이슈. 여러 가지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전기차를 지금 사도 될까라는 어떤 구매력을 좀 낮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여기도에서는 보조금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오히려 보조금을 폐지하거나 축소시켰던 유럽의 영향들이 올해 가장 힘들게 작용했던 어떤 이 판매 둔화로 좀 이어지는 그런 영향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해당되는 부분들이 독일 자체도 전기차 산업을 다시금 좀 부활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조금에 관련된 정책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는 검토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4분기는 좀 논의를 하더라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가시화된 정책 발표가 좀 예정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독일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된다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다시금 보조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첫 번째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미국에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다 보니까 양산 목표량을 아예 삭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우리 얼마까지 만들게요라고 했던 양산 목표량을 삭제를 했는데 테슬라가 제일 먼저 없앴고 GM과 포드가 그 뒤로 없앴죠. 그런데 지금 스텔란티스가 4분기 가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초기에 지프 라인업의 4종 정도를 전기차로 좀 출시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여기도 해서 지금 뭐 GM이라든가 포드도 지금 픽업 트럭에 관련돼서는 뭐 우리가 판매량도 좀 낮추겠다고 하지만 이제 가동을 좀 할 수밖에 없는 단계가 좀 왔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내년도 합작 공장의 초기 가동률이 좀 높아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 요인들, 실적의 개선 기대 요인들이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 좀 더 빠르게 나타나지지 않을까. 물론 확장되거나 엄청 커지진 않겠지만 바닥을 찍고 난 이후에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는 오히려 사이클에 대한 어떤 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4분기 항상 선행 지표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해당되는 사이클에 관련된 어떤 시그널들, 어떤 실적 개선에 관련된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저는 점진적으로 배터리 셀사부터에 대한 수익 지표를 우리가 좀 보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각 이제 배터리 전기차 업체들에서는 캐즘 극복을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장 가동도 있겠지만은 전기차에 관한 신제품 출시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본다면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에 한해서는 전략들 잡아보기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셀사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셀사는 또 이제 대형주 단의 그렇죠. 그런 종목군들이고 우리가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간다면 혹시 어떤 섹터군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세요? 네, 셀사에 대한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4680 배터리를 4분기부터 양산해서 테슬라에 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초기 물량들은 그렇게 공급량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차에 적용이 돼야 되고 차량의 현재 그 각형 배터리에 관련된 재원이 차량의 스펙을 좀 바꾸거나 구조를 좀 바꿔야 되는 어떤 역량들이기 때문에 원통형을 좀 구사를 한다면 재원이 변경되는 신차 출고 시점에 계획 물량들이 좀 더 서서히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4680 배터리의 경우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먼저 진입을 좀 할 것 같고 삼성 SDI가 내년도 초기니까 4680 배터리가 앞으로는 시장이 좀 대세로서 점유율을 좀 더 점진시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일단 뭐 내년도 초에 부분적인 공급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보편화된 차종보다는 아주 초고가 차량, 우리가 슈퍼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탑재할 수 있는 역량들. 네. 양산 수율이 우리가 보편화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은 낮아요. 그래서 아직 현재 기술력과 원가 요소들을 좀 고려해봤을 땐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는 한 2028년도, 보수적으로 한 2030년도는 좀 돼야지 대량 양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에 대한 훼손도 지금 소재사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이제 오른다고 해서 오히려 반등할 것이라는 것들은 이제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반영이 이미 된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이제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라리 배터리 원가가 좀 낮아졌던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이 리튬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모양새는 더 나쁘다. 다만
변동성이 없고 점진적인 회복을 좀 바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역시나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판가가 손실 구간을 좀 넘어서 이익 구간으로 좀 선회될 수 있는 점, 이런 부분들 보면 포스코 퓨처엠의 단결적 양극재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늘어나시는 거, LNF가 4분기부터 단결적 양극재 공급, 테슬라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이익 지표가 내년 1분기가 좀 더 기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다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3원계 공급량이 좀 많기 때문에 업황 회복이 예상되는 2분기 시점까지를 좀 봐야 되지만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또 다른 모멘텀을 항상 좀 주목해야 되는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별적인 접근만 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가장 베스트는 전 대주전자재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리콘 음극재 적용량, 지금 현재 차종이 뭐 2종에서 하반기 EV3 전기차 캐스퍼까지 해서 4종인데 내년도 보수적으로는 5종에서 많게는 한 7종까지 적용 차종이 좀 늘어난다면 수익 지표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 소재사 중에서는 가장 빠른 이익률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들까지도 받아봤고요. 저희가 어느덧 또 장마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표님의 종가 베팅 종목 오늘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면서 또 이야기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LG 이노텍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네.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52주 신저가 17만 1,200원이 10월 25일에 깨졌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 부분이 사실 실적의 의미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 주가 좀 하락할 해야 되나? 배경인가라는 부분인데, 일단 매출액이 5조 6천억 원, 전년도기 대비 19.3%가 좀 증가되면서 2분기에 이어서 뭐 광학솔루션 부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28.9%가 좀 감소됐습니다. 1,000억 원대, 한 1,300억 원대 영업이익을 좀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닝 쇼크로 좀 이식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전방 산업에 관련된 위축 부분, 그리고 3분기에서 계절적인 3분기가 자체가 스마트폰의 출하량들이 일시적인 정체를 좀 보여주는 구간이었고 4분기에 일부 재고 소진에 관련된 여파 때문에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아이폰 16 시리즈가 처음에 공개되고 난 이후에 초기 흥행에 좀 실패했다는 부분들. 여기서 인텔리전스에 대한 탑재가 늦어지면서 이번 주에 베타 버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정식 버전이 공개가 되는 연말까지 판매량 부분들이 얼마만큼 좀 늘어날 것인가, 이 부분 지금 관건이고요. 이런 추이를 좀 보면 아이폰 15가 초기 흥행에 실패하고 그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판매량이 굉장히 좀 급증했던 부분들, 그게 3분기까지 확대됐던 요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이폰 16 시리즈 역시 내년도 상반기에 주요 언어 모델들에 대한 지원이 마치는 그 구간에 오히려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최근에 나온 뭐 노이즈는 인텔리전스가 기존의 삼성 S24와 이 AI 기능이 뭐 별반 뭐 차이가 없었네. 맞아요. 그런 평가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저는 대비하는 것보다는 아이폰 자체에 구현되지 못했던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판매량들이 3분기보다 4분기에 완화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애플량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주가에서는 좀 심했지만 이 회사는 애플에만 좀 공급되는 어떤 영향들보다는 향후에 전장용 카메라 모듈, 여기서 자율주행 시대가 오히려 좀 더 확대되는 적용 차종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 현재 주가 상태는 지나친 낙폭 과대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기 때문에 저는 18만 원 미만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시점, 내년도 상반기까지 주가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LG 이노텍에 관한 사업 분야 다른 쪽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가의 방향성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대표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가파르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희비가 정확하게 엇갈리게 되면서 지수 역시도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치열하게 반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좀 손잡고 오름세를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우리 증시는 장 막판 들어서 급격한 상승으로 전환하는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장 막판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상승의 요인들을 좀 뜯어보니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관한 급격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매도로 전환하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양지수 빨간불 보여줬습니다. 0.16%, 0.5%의 상승률로 마감지었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업종 단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상승하는 업종들부터 브리핑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철강과 금속 쪽의 상승률들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자, 오늘 특히나 이 고려 아연에 관한 이야기들이 조금 뜨거웠었죠. 시가총액 10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 보여드린 코스피 지수의 상승이요. 고려 아연의 덕을 봤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8%의 상승이었거든요. 그런데 장 막판 들어서는 15%까지 상승하면서 150만 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향방들에 관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한번 풀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강 공업도 오늘 시장에서는 4%가량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ESG 관련 기업에 1위로 선정을 됐다라는 이슈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SK 오션플랜트는 해리스 관련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주가의 방향성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어떤 가닥을 좀 잡아서 이 기업을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할지에 관해서는 좀 의문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13,000원 넘어서는 흐름 보여줬고요. 대우 AR과 같은 일부 자동차 부품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다음 업종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의 두 번째 상승 업종은요. 운수창고 쪽 보겠습니다. 사실 큰 상승률은 아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항 관련주, 항공 관련주인데요. 뚜렷한 이슈를 찾아봐도 사실은 많진 않았는데 그나마 시장에서 이슈였다라고 한다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소식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시 부각을 받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간밤에 이스라엘 공습에 관한 우려감들이 조금 줄어들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거든요. 이 급락에 관해서 항공주들의 영업이익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들이 좀 풀이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되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진에어가 가장 많이 올랐네요. 6%가량 상승을 했고요.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에어부산은 1%가량의 상승률로 마무리 지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하락 종목도 물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에서 하락 업종은요. 의약품을 좀 보겠습니다. 의약품은 일단 유한양행에 관한 실적은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렉나자에 관한 판매를 제기하면서 유한양행이 받은 돈이요. 한화로 무려 830억 원이 넘어섭니다. 그 800억 원이 넘는 돈이요.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던 거는요. 아마 간밤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국채 금리에 관한 급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제약바이오주들은요.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관한 수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그런 수혜가 다시 한번 실망감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도 좋지 않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2.45%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종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가량의 하락세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의약 업종들이 좀 약세를 나타냈고 하지만 일부 종목군들에서는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점에서 사실은 투자 전략 잡기 어려운 시장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하락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마지막 하락 업종은 전기 전자 쪽 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거나 혹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이트로는 이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5% 넘는 하락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이스페타시스와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와줬습니다. 삼성전자만 좀 올라서는 흐름이었고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문전자 우선주도 오늘 시장에서 11% 낙폭세를 그려냈던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저희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날아올랐습니다. 심지어는 사실 원래 장중한테 1%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2시 20분을 딱 기점으로 해서 강한 슈팅 나왔고요. 고점 부근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744포인트에서 장을 마감했는데 업종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출판, 매체, 복제이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STO 관련 종목들,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인 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확률이 큰 폭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간밤 미증시에서도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가 2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가상화폐 대통령이죠. 비트코인 역시도 7만 1,000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소식 속에 SGA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STO 관련 종목들도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이슈 있었나 살펴봤더니 서울옥션이 자기 관계사인 서울옥션 블루가 글로벌 STO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STO 관련해서 법제화가 정말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이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핑거와 같은 종목들이 보이시는 것처럼 20% 가깝게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기기로 한번 준비를 해봤지만 저마다의 개별 호재를 안고 있는 종목들이 최상단에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을 같은 경우에는 26% 상승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 장중한 때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혈액 분석 솔루션이 국내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할 것이며 추후에는 FDA 허가까지 받아낼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DR텍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엑스레이 시스템에 대해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살펴봤더니 넓은 부위를 딱 한 번만 촬영을 해도 되고요. 한 번만 촬영을 하게 돼도 3개의 고화질 영상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고요. 마지막으로 리메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들의 제품이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5% 상승세 보인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로 준비를 해봤지만 보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들이 키오스크 관련 종목인 것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슈 있었어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활용을 해서 국가 간 지급 결제 부분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증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KCT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살펴봤더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마사회라든지 국제 인천공항이라든지 이쪽에서 특수 단말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 고공행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KCS 역시도 같이 관련주로 엮이죠. 8%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하락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오늘 각자 도생이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단 안에서도 저마다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가장 굵직한 이슈는 HLB의 인수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노포커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업 구조가 개편된다라는 소식 속에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장을 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6시 10분 이후에 들려온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HLB로의 피인수 소식이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HLB의 7개 그룹사가 참여를 해서 이 제노포커스의 지분 26.48%를 인수를 해서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점상 또다시 기록을 했지만 HLB 그룹주는 일제히 다 파란불을 켜냈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마감 지어보시죠.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시장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